알고 보니 린 샤오진은 뼛속까지 애국자였을지 모릅니다. 린 샤오진이 귀엽고 일을 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중국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중국 인증 매국노로 등극했는데요. 물론 원래부터 한국 출신 귀화자이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린 샤오진은 오히려 더 나서서 중국 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느니 하는 말을 인터뷰에서 내뱉으며 중국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 냉정히 말해서 스스로의 기량은 어떤 대회에서든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가 갖춰진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역시 욕하면서도 경기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 하얼빈 동계대회에서 기어코 대형 사고를 하나 칩니다. 바로 중국이 우리 한국 선수들을 넘어뜨려 부상당하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더럽혀둔 빙상장에서 한국 출신 린 샤오진이 한국과의 결승에서 혼자 넘어져 중국이 패배하고 한국이 첫 금메달을 따도록 만드는 판을 깔아준 역적이 되었거든요. 현지 중계방송 해설진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 린 샤오진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를 들고 와서 열렬히 응원하던 중국 팬들은 마구 소리 지르며 욕하고 각종 협박을 쏟아내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죠. 사실 공안의 보호가 필요한 수준이지 싶은데요. 오늘은 두 나라 모두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된 린 샤오진의 처참한 말로에 대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대회 첫 마술거리 혼성계주 레이스에서 린 샤오진이 중국 공산당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아들 린 샤오진 짜요 라고 소리치며 응원하던 중국 팬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요. 린 샤오진의 상승세를 다루며 소리를 빽빽 지르던 중국 해설진들은 급격히 화면을 전환하며 다른 이야기를 내뱉을 뿐이었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쇼트트랙을 걷기 위해 중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술거리 경기인 2000m 혼성계주에서 한국은 중국을 가뿐히 꺾고 대회 첫 금메달을 수확했는데요. 한국은 숙적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과 함께 결승에서 승부를 겨뤘습니다. 중국은 귀화 선수인 린 샤오진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정도로 한국 맞춤형 전술을 꺼내들었는데요. 김민정, 김길리, 김태성, 박지원으로 구성해 최정의 명단으로 나섰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정도가 아니었죠. 그만큼 린 샤오진의 존재감이나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마치 린 샤오진은 사실은 한국 편인데 불운한 이미지를 쓰고 중국에 건너가 한국에 금메달을 내주는 히어로였나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레이스 내용도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1위로 치고 나가며 기세를 잡아버렸고 김길리, 김태성, 박지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자리를 유지했죠. 물론 7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치광 팡커신에게 잠시 선두를 내줄 정도로 중국팀은 한국의 전술을 쫙쫙 빨아들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바퀴를 남기고 동갑내기 라이벌인 박지원과 함께 코너를 돌던 린 샤오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2위였는데 린 샤오진이 넘어지며 한국이 완벽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현지에서는 일제히 린 샤오진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 몰라도 언제부터 이렇게 빨간 옷을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던 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비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돈만 축내는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중국 인민들의 돈을 받으며 대체 그동안 뭘 한 건가? 왜 굳이 한국과의 레이스에서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며 금메달을 내주는 건가? 대국의 아량으로 몇 년이나 기다려줬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선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등 창의적이고 날선 비난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임효준을 쉽게 내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가진 꾀를 부려서 한국 선수들이 넘어져 부상당하도록 만들어둔 빙상장에서 한국 출신인 린 샤오진이 먼저 넘어져 버리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미리 몰래 들어가서 오랫동안 적응 훈련을 했음에도 린 샤오진만 혼자 쏙하니 넘어지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실제로 중국은 정말 교묘하게 다양한 꼼수를 부려뒀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헤이롱장성 빙상 트레이닝 센터는 트랙 폭이 좁습니다. 보통은 국제 규격보다 넉넉하게 얼음을 얼리고 펜스를 설치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스케이팅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곳은 규격에 딱 맞춰 얼려서 아웃코스 쪽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격은 가로 60m, 세로 30m인데요. 대부분의 경기장은 해당 규격에서 여유를 두고 짓습니다. 누가 선만 따라서 쫙 달리고 끝나겠습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쇼트트랙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하얼빈 빙상장은 여유 없게 타이트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빙상장이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도 거기에 있죠. 이는 앞서 말씀드릴 때 느끼셨을 것처럼 중국이 항상 언제 무슨 상황이라도 초인적인 힘으로 추월하는 한국 선수들을 경기하기 위한 가두리 경기장을 만들어뒀기 때문입니다. 트랙이 좁으면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팀은 괜히 안쪽에서 몸싸움하면서 몸이 닿는다거나 방해했다는 판정으로 실격된다거나 하는 등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인 아웃코스를 선택해 말도 안 되는 힘으로 밀고 가는 이른바 전술이라 부를 수 없는 전술을 써먹어 왔는데요. 오로지 한국팀만 아웃코스로 추월해왔고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었죠. 판정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자 확실한 실력으로 눌러버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체력과 스피드의 우위를 이용해서 아웃코스를 파고드는 남들은 따라할 수도 없는 전술을 사용하는 한국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이뿐인가요?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은 모두 오전에 시작하는데요. 중국은 한국팀을 모든 훈련 시간을 오후에 배정했던 겁니다. 경기가 치러지는 오전에는 어느 나라 팀이 받았냐고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전과 오후의 빙질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수단도 이런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은 이번 대회 경기가 주로 오전에 열리는데 우리 팀 훈련은 계속 오후에 잡혔다. 오전과 오후의 빙질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취재진이 이것도 중국의 텃세가 아닐까요? 하고 묻자 최민정 선수가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이게 오버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로 며칠 전 이번 대회 공식 훈련 도중에 김건우와 노도희 선수가 크게 넘어지며 빙상장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팀 코치진도 빙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평을 내렸죠. 여론을 의식해서였는지 6일 마지막 공식 훈련 때는 중국에서 관리를 해줘서 빙질 상태를 다시금 올리는 꼼수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빙질 상태가 좋든 나쁘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입니다. 빙상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빙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선수 개인의 기량이 한국이 비교 불가능하게 월등히 좋지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됐을 때 다리에 주는 힘의 양과 각도를 면밀하게 조절해야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언제는 너무 매끄럽고 언제는 너무 거칠다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아마 이 빙상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연습하며 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했을 테죠.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출신 중국인 린 샤오진은 다 떠먹여준 적응 훈련을 하고도 홀로 쓸쓸히 미끄러져 넘어지며 금메달을 우리 한국팀에 바쳤습니다. 한치 앞만 보고 달리면 멀리 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한 그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죗값을 받고 나왔을 때 더욱 당당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정된 걸 보면 한국에서 싸웠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남자다운 일이고 국가대표 선수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임효준은 가장 중요한 대상인 국적 포기부터 알아봤습니다. 역사와 도덕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중국 귀화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제 마음은 그리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 샤오진 정말 재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나 중국인들 마음에 들기 위해 눈물의 쇼를 펼쳤는데 결국 남은 것은 실격, 기권과 비난, 그리고 뻔히 보이는 자신의 미래 상황뿐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속 시끄러운 상황에는 상관없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부상 없이 그리고 옆나라 선수들의 방해 공작을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스스로를 잘 지켜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선전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